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주입니다. 북한이 지난 14일 또다시 중대 시험을 감행한 가운데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북한에 공개적으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의 연말 시한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 마감 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앞으로의 북미 관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편 최근 대규모 관광특구로 재개발한 양강도 삼지연군을 시로 승격한 가운데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북한 안팎의 정세를 짚어봅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또다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7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왜 시간까지 언급을 했는지 그리고 지난 시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북한의 국방과학원이 관련 내용을 발표했어요. 14일 날 발표한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우리는 13일 밤 10시 41분 막 시간까지 막 분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했네요.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서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실험 시간은 7분이다 하고까지 명시를 했네요. 그러니까 48분까지 발표를 한 거죠. 네. 7월 7일 그리고 13일 이루어진 시험에 쓰인 이 새로운 기술들이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또 담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만 보자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신형 전략 무기를 우리는 생산할 건데 그 새로운 기술을 이번에 실험한 거다. 이런 거죠. 일단 군과 우리 정보 당국은 이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분석 결과 그다음에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 등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추론컨대 신형 다단계 로켓 또는 뭐 장거리 탄도미사일 또는 위성에 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다단 로켓을 개발하기 위한 엔진 실험이 아닐까 이렇게 추론 역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시험은 과연 어떤 시험인가 이제 이걸 전문가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도를 쭉 분석을 해보는데요. 일단 지난 7일에 실험한 것은 고체 연료 미사일 엔진 실험이었어요. 네. 데일리 NK 같은 경우는 그 엔진의 직경까지도 보도를 했습니다. 2.8m 그리고 고체 연료였고 그리고 보통은 수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로켓 엔진을 놓고 위로 쏘아 올리는 실험을 보통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수평으로 이렇게 눕혀서 수평으로 엔진 실험을 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면 7일 날 있었던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의 후속 시험으로 이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엔진 연소 시간은 물론 7분 정도 걸린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전문가들은 신형 2단 엔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보통 로켓이 멀리 가는 그 거리에 따라서 1단 엔진만 있으면 갈 수 있는 로켓도 있고 너무 멀리까지 가야 되니까 1단 다 하고 나서도 못 가니까 2단 엔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더 멀리 가는 건 3단 엔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엔진 가동 시간이 대략 7분에서 8분 정도면 이건 보통 2단 로켓의 연소 길이라고 보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단 로켓은 보통 한 3분 40초, 3분 30초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면 1단 로켓이 다 타나 봐요. 근데 네. 예, 이번 시간이 7분 정도로 길었다면 이것은 2단계 엔진을 이번에 시험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1단계든 2단계든 어쨌든 이번에도 역시 지난 1차에 이어서 미사일 엔진 연소 시험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심야 시간에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정찰 위성에 노출되는 위험을 좀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의도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정찰 위성의 감시가 어려운 심야에 시험을 한 것. 뭐 당연히 미국 정찰 위성에 자세한 실험 내용이 포착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일단 보이긴 하고 또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이 담화를 할 때 미국의 핵 위협을 견제 제압하기 위한
전략무기 개발에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도 같이 던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죠.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군 서열 2위인 박전천 총참모장은 지난 14일 당화를 통해서 미국을 향해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야 연말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도요. 대화도 대결도 낯설어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대화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은 우리를 자극하는 어떤 언행도 삼가해야 연말을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이것은 약간 경고 또는 협박조죠. 이게 이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3일에 뭐라고 그랬냐면 영어로는 이거 로그 스테이트라고 그러나요? 불량 국가? 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동안 한동안 미국이 자제해 왔었는데 이번 실험을 통해서 미국이 약간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맞대응 경고 차원에서 쓰는 말 같습니다. 연말 편하게 지내려면 우리 자극하지 말라 이런 거죠. 또 하나 우리는 정치적 적대 세력들의 정치적 도발과 군사적 도발에 다 대비할 수 있다. 대화도 그래서 할 수 있고 대결도 낯설어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적으로 도발하면 정치적으로 대응할 거고 군사적으로 도발하면 우리는 군사적으로도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극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대화의 문을 닫았다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는 여전히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뜻을 동반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만약 결국 군사적 대결로 간다? 그럼 우리 피하지 않을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역시 미국을 압박하면서도 네. 빨리 연말 전에 입장을 바꿔서 대화에 나오라 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던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경고의 메시지와 대화의 메시지 두 가지 길을 네. 열어둔 거네요. 네. 이런 가운데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북한 측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마감 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도로 보시나요? 일단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16일 날 우리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당신들은 yani 북한 당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를 네.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 자, 이것은 북한의 회동을 공식 제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판문점에서 비핵화 실무 협상을 갖자는 뜻으로 해석이 일단 됩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연말을 딱 못 박아 두고 특히 크리스마스라는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네. 근데 25일 전으로 해서 빨리 미국이 입장을 바꿔서 협상장에 나오라 이런 압박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사일 엔진 실험까지 해가면서 자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북한 당국이 다급해서 대북 제재에 대한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든가 경제적 어려움이 지금 가중돼서 시간이 급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시한을 딱 정해두고 막 압박을 하는 모양새예요. 그건 이제 미국을 향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일종의 공세를 벌이고 있는 건데 미국으로서는 굳이 우리가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북한의 압박을 좀 완화하는, 그러니까 방어하는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데드라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얘기하는 25일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런 거고 네.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목표만 있을 뿐이다.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하되 그 마감 시한이 25일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꼭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북한이 제기한 그 협상 시한에 쫓겨가지고 서둘러서 막 후다닥 참여하는 이런 건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한테 입장을 바꿔서 그때까지 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당신들의 입장을 바꿔서 언제라도 와도 좋으니까 일단 입장을 바꿔라.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북한이 시한을 정해놓고 막 밀어붙이는 이런 모양새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굳이 쫓겨서 우리까지 그냥 휘둘리진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네.
비건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도 접견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비건 대표만 이렇게 단독으로 접견하는 건 작년 9월이죠.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 직전에 이뤄진 후 두 번째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비건 대표가 만난 그 의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말이 오갈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막상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한 내용에 보면 그냥 평이합니다.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건 대표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근데 이건 뭐 특별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건 대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현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는 또는 연말 북한 당국이 얘기하는 그 협상 시한까지 그 협상을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한 또는 협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의미 있는 전격적인 내용은 일단 이 브리핑에는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 상황에서는 미국도 그리고 또 한국도 한국 문재인 정부도 뾰족한 대책은 현재는 없는 것이 아닐까. 양측의 입장 차이를 극적으로 좁히는 데 필요한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비건 대표가 북한과의 회동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북한이 거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미국이 과연 입장을 바꿀 것인가. 이게 북한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큰 폭에서 양보해주는 이런 모양새일 텐데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정치적 메시지라든가 이런 의사 표현이 없다면 굳이 북한이 먼저 실무회담을 제안할 필요가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입장을 바꾼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무협상 말고 25일까지 좀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시한에 쫓겨서 입장 변화를 극적으로 발표하는 이런 모양새를 좀 원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다음 네. 주가 비핵화 협상이 좀 중요한 주가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럼 이번에는 화제를 전환해서 북한 내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최고인민회의 정령을 통해서 양강도 삼지연이 군에서 시로 승격됐다고 합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북한 당국이 최근 대규모 관광 특구로 재개발한 지역이 바로 삼지연이에요.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이 조선에서 양강도 삼지연군을 삼지연시로 할 때에 대하여 결정했다. 이게 이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전날 이에 대한 정령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나서 가지고 정령으로 삼지연군을 삼지연시로 이번에 승격을 시킨 거죠. 배경은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이는데 일단 첫 번째 배경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우상화를 위한 차원에서 승격시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김일성의 항일투쟁 전적지인 백두산이 위치한 곳이 바로 삼지연군입니다. 네. 그리고 김정일의 출생지 또 백두산 밀령 다 바로 이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여기를 조선혁명의 발상지다 또는 주체혁명의 위협이 시작된 곳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두산 3대 장군 해가지고 이제 김일성, 김정일 또는 김정숙 김정일의 어머니죠. 이 세 명을 그동안 우상화를 해왔던 것이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7년 8월 14일, 그러니까 2년 전에 제5차 백두산 위인 칭송 국제 축전이라는 행사가 열려요. 네. 이 축전에 보면 백두산 3대 장군의 이름이 좀 바뀌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과거에는 그랬는데 네. 2017년 8월 이 제5차 백두산 위인 칭송 국제 축전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이 들어갑니다. 김정숙이 빠지고 네. 이제 이런 우상화를 그동안에도 사실 쭉 해왔는데 그런 것을 더 가속화하겠다 이런 뜻이 이제 첫 번째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충분히 그 전에도 삼지연 군을 시로 승격할 수 있었을 법한데요. 네네. 혹시 그 전에는 없었나요? 그 전에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강도 주민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삼지연군이 평양시의 한 구역으로 개편된다 이런 소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혁명의 고향이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삼지연에는 김 위원장의 특각이 있고 초대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호위국 성원들도 있고 가족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지연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우상화, 김일성 일가 3대 장군 우상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관리하는 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평양에 있는 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백두 밀령동으로 지정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평양 92 훈련소에서 모든 공급을 받고 있고 평양시와 비슷한 혜택을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는 사실상 내용적으로 평양과 비슷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양으로 편입될 거야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그냥 시로 승격이 된 것이죠. 삼지연 시로 승격이 된 것이죠. 최근 북한 당국이 삼지연을 관광특구로 재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행정구역 승격이 또 향후 관광 사업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예, 그게 아마 두 번째 배경일 것 같습니다. 관광 특구로 개발을 그동안 쭉 해왔고 대규모 관광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이제 또 같이 정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삼지연 꾸리기 사업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관광 특구로 만드는 사업을 가지고 거기에 대규모 관광 유락 시설 그리고 막 주택 이런 것을 휘황찬란하게 다 그동안 지어왔고요. 그리고 막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아무튼 그럴듯하게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왕이면 군보다는 시로 승격해서 시설도 확장하고 말끔하게 단장을 해서 유치할 때 관광 유치가 좀 더 쉽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관광 특구 개발을 위한 어떤 제도적 정비 차원이다 이렇게도 지금 평가가 됩니다.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북한으로서는 지역적으로는 크게 두 군데네요. 하나는 원산 쪽에 있는 네. 예, 그 대규모 관광 단지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여기 삼지연입니다.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을 아마 대상으로 관광 일종의 홍보 마케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삼지연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 소식에 반기는 분위기인가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삼지연이 뭐 평양으로 승격된다 어쩐다 또 이미 뭐 평양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삼지연에 사는 거주민의 상당 숫자가 이제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8년 1월에 삼지연군을 평양시 내 한 구역으로 개편시켜서 배급을 비롯한 모든 공급까지 평양시와 똑같이 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이런 제보도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시로 승격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사실 작년부터 갖고 있었다 그래요. 삼지연 주민들은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뭐 결정이 이제 결국 됐는데 그래서 삼지연 주민은 뭐 특별히 막 충격적이다 아니면 막 놀랍다 이런 반응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뭐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반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아무래도 군에 살던 것보다는 시에 산다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지금 얼마나 국가에서 역점을 다해서 역점 사업으로 지금 그 지역을 정비를 해놨기 때문에 삼전 군민들은 상당히 자축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북한을 향한 회동 제안과 함께 북미 비핵화 협상을 전망해봤고요. 최근 군에서 시로 승격된 양강도 삼지연 소식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